바쁜데 뉴스는 너무 많죠. 게다가 중복 뉴스까지? 제가 유료 자료들 싹 분석해서요. 거두절미하고 딱 봐야 할 뉴스와 핵심 종목만 추렸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갑자기 발언하면서 이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확 키워버린 거죠. 장 끝나고 나서 선물 지수도 계속 하락세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시 불붙고 있는 원전 모멘텀입니다. 국내외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사실상 오늘 원전 테마에 불을 확 지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 추가 건설을 원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과거에 멈췄던 신규 원전 2기 짓는 거 이제 거의 확정이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핵심 뉴스, 한국전력이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에 해외 수주까지 양쪽에서 모멘텀이 터진 거죠. 쌍끌이 모멘텀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요,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용기랑 증기 발생기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진짜 몇 안 되는 탑티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 2기가 새로 지어진다? 그럼 가장 큰 금액의 수주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야말로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조살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 시장은 이렇게 여러 테마가 엮인 복합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원에너지가 바로 원전이랑 2차 전지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모두 가진 아주 매력적인 종목인 셈입니다. 자, 이제 해외 수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형 원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베트남 원전 수주에 성공한다. 그러면 단순히 건물 짓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설계 라이센스라는 아주 비싼 기술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건 기업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 자체를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전 관련주는 BHI입니다. 이 회사는 열교환기 같은 발정소 보조기기, 이걸 전문용어로 BOP, 즉 밸런스 오브 플란트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급합니다. 해외 원전 수출은 보통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팀코리아로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중에서도 BHI는 수주 소식이 나올 때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원전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 테마는 글로벌 공급망 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탈중국 공급망이죠. 지금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같은 핵심 동맹국들을 쫙 모아서 중국을 쏙 뺀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 즉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재련입니다. 광물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이 재련 기술이 탈중국 공급망의 가장 큰 병목 구간, 가장 큰 숙제거든요. 바로 고려아연이 그 해답을 가진 기업입니다.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재련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이 새로운 공급망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음은 LS입니다. LS는요, 이 탈중국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거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회사인 LS M&M이 재련을 담당하고요. 또 다른 자회사인 LS전선은 새로운 재련 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인프라를 공급하죠. 그러니까 광물 가공부터 인프라까지 그룹 차원에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LS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이 춤추고 공중제비 돌고 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제 그 놀라운 로봇 기업을 우리 증시에서 만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증시 상장을 공식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상장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상업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목할 종목은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로서 자회사가 상장하면 그 지분 가치를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게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 현대차가 이제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을 보기 전에 이 용어는 꼭 알고 가셔야 해요. 바로 정밀 감속기입니다. 여기 설명처럼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모터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면서도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치면 인대나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바로 이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만드는 회사가 SPG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거든요. 그런데 SPG가 해낸 겁니다. 자, 현대차가 로봇을 양산, 즉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SPG가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로봇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PG의 수주 물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국산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됐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프로브 카드인데요. 반도체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 동그란 웨이퍼 상태에서 수많은 칩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량은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HBM 반도체처럼 여러 층으로 복잡하게 쌓아올린 칩은 검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서 이 프로브 카드의 성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TSE가 이 까다로운 HBM용 프로브 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요. 심지어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품질 테스트, 즉 콜 테스트까지 통과했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건 그동안 해외 기업들이 독점해온 시장에 제대로 된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제품 공급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기술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인 거죠. 이어서 타이거 일렉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TSE의 자회사인데요. 바로 그 HBM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고성능 PCB 기판을 만듭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회사인 TSE가 HBM 프로브 카드를 많이 팔면 팔수록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의 고부가 가치 PCB 공급 물량도 같이 늘어나는 완벽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밸류체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